우선 정치학 보러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나랑 이제 따로 한 과목씩 다 수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라서 뭐 나에 대해서 소개할 것도 없고, 사실 미리 하나 말하자면 이 정치화복 강의는 우리가 수업하는 내내 촬영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도 지금 촬영 중에 있고, 요 촬영 될 거기 때문에 과도한 욕설이라든지 드립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과도한 욕설이라든지 뭐 장난 이런 것만 자제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녹화가 되고 있는 강의예요. 오케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정치화법을 들어갈 건데 정치화법 우리 보면은 다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클래스룸에 교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서 필기를 하고 8문제를 풀 거고 그리고 노트 준비했습니까? 노트. 노트. 예, 노트. 어떤 노트야? 그냥 딱 28줄짜리 아니면 그 이상의 노트야? 그게 중요해, 나한테는. 스물, 백지 노트고, 지성이는. 그 이상, 그럼 상관없겠네. 왜냐하면은, 내 필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매니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딱 28줄을 맞춰서 필기를 해요. 딱 줄에 맞춰서 노트 한 장씩 한 장씩 할 거거든. 한 페이지씩. 그래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이면은 더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받아 적고 싶으면 받아 적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어, 이번 2021 수능에서 네, 드디어 동아시아사가 정치화법을 다시 이겼습니다. 네, 동아시아사가 7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6위로 올라왔거든요. 정법이 많이 줄었어요, 의외로. 그래서 정법도 사실 괜찮은 과목인데 왜 그렇게까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사실 한국 지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인원들 감안하면은 정치화법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나는. 자, 우선 우리 정법 어떻게 배우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정법이 크게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단원. 우리 다사고 학생은 잘 알겠지만은 우린 통합사회 수업 시간 도중에 정치화법 1단원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맨 앞부분 빼고는 정치화법 1단원 다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사고는 약간 좀 복습 그런 느낌일 거고 지성이는 처음부터지만 다 아는 내용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통합사회 4단원의 인권 파트 하면서 배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학교 때 세계사 배웠잖아요. 그 세계사 배운 내용들도 일부 언급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게 느끼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체 6단원 중에 자 1단원, 2단원, 3단원 해서 3개를 묶어서 이 파트는 정치 파트입니다. 정치. 맞다.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면은 방금과 같이 약간 필기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뜨게 될 거야. 그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치가 1, 2, 3단원이고, 그 다음에 법이 4단원, 5단원, 6단원, 요렇게 3개 단원이 법. 근데 사실 1단원은 약간 정치랑 법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야. 진짜 정치는 2단원부터긴 해요. 자, 그럼 1단원은 뭘 배우냐면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와 법의 의미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기능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도 배우겠지.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헌법 배울 거야. 헌법.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뒤에 4, 5, 6단원에서 법을 배울 때 이 법들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면은 그 법은 잘못된 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헌법을 배우고 그리고 기본권 이렇게 하면 1단원 끝. 2단원으로 가면 뭐 배울 거냐면은 정부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부 형태. 그래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여기까지 많이 들어봤어 너네도. 근데 이원 집정부제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 형태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3가지 볼 거고 3가지. 그리고 국가기관 봅니다. 국가기관. 우리가 흔히 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다가 플러스 알파다. 왜 알파가 되냐면은 행정부 안에도 대통령이 하는 업무랑 국무위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장관들, 장차관들이 하는 업무랑 감사원이 하는 업무랑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또 사법부도 법원 보고 헌법재판소도 따로 볼 거기 때문에 약간 양이 좀 많고 입법부 같은 경우는 국회 자체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3단원 가면 배우겠죠. 선거를 또 자체적으로 배울 거고. 자, 어쨌든 국가기관, 정보 형태 국가기관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방자치 배울 거예요. 지방자치. 나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칠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론이라고 해가지고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거든. 요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강조된 부분이긴 한데 크게 어렵지는 않고 우리가 앞에 1단원이랑 2단원 앞부분 뭐 국가기관 정보영토 이런 것만 좀 잘 배워 놓으면은 지방자치 부분은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3단원에 가면은 3단원이 완전 솔직히 말하면 정치학의 핵심이에요. 앞에는 약간 국가기관 이런 거 했잖아. 3단원은 거의 순수 정치학 그런 느낌일 거야. 그래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 여기에 이제 정치 과정, 그리고 정치 참여, 뭐 정당을 통해서 할 거냐, 이익 집단을 통해서 할 거냐, 시민단체를 통해서 할 거냐, 이런 정치 참여. 그리고 3단원에서 킬러가 수능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선거야,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사회문화의 도표처럼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 물론 계산이 진짜 단순 계산이 있긴 해요. 막 그렇게 사회문화처럼 비율 따져가면서 계산하는 건 아닌데, 다만, 사회문화 도표는, 도표 푸는 스킬만 하면 바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정치화법에 나오는 이런 선거제도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이 기본적으로 빠삭해야 된다. 이론을 전제로 깔고 그 위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선거제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4단원으로 가면은 4단원은 민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사실 저번 교육 과정에서는 민법에 이제 뭐도 있었냐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 해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법이 있었어요. 민법 교육 과정 안에서. 근데 요번 넘어오면서 없어져 버려. 그 대신에 어떤 특정 교과서에 한해서 날개단이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물론 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법도 설명은 할 겁니다. 그래서 민법, 그리고 재산 상속이라든지 부부 간에 있어서 또 상속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 최근에 그 문제 있잖아. 그 작년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그런가? 그 구하라 씨가 죽으면서 구하라 씨의 모친과 부친 사이에 재산 상속이랑은 좀 그렇고 재산 분배, 재산 분할 어쨌든 그런 거. 그런 문제들을 민법에서 다 다룰 거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계약이야. 계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되며, 계약 과정에 따라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계약에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4단원 민법에서 배울 거고, 5단원 형법인데, 5단원은 형법에서 어려운 게 하나 나온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특수불법행위라는 게 있어.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즉 비정형화된 불법행위들. 그래서 특수불법행위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 여기서 학생들이 다 헷갈려 하는데 형법의 시작은 이거야. 적법 절차의 원리야 죄형 법정주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을 건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미란다 원칙, 기타 뭐 영장제도 엄청 많이 나와. 뭐 법률 불소급의 원칙, 시효제도라든지 그런 거를 형법에서 다루게 될 거야. 그리고 형법은 상대적으로 법 파트에서 양이 적은 편이에요, 좀. 그래서 5-3단원에 가면은 노동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통합사회 할 때, 통합사회 그 4-3단원 보면은 청소년 노동자 인권 뭐 해가지고 나온 거 있지.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거 했어. 그 청소년 근로자 10개명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했었단 말이야. 그게 여기 나와요. 그게 정법에 있는 내용이거든. 노동법 하면서 연소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뭐 근로 10개명 그거를 똑같이 배울 겁니다. 노동법. 실제로 수능에도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봐놔야 되고. 마지막 6단원은 국제법인데요. 국제법. 국제법은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그 사건으로 나와. 그래서 국제법은 약간 세계사랑 좀 관련이 세계사의 일부 내용을 같이 배웁니다. 국제법 단원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베스트팔렌 조약 이게 1648년 있었던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런 조약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국제 관계 그러면 한반도에서 조약 체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국제법 단원에서 배울 거야. 총 이렇게 6단원 하면은 정법이 끝납니다. 생각외로 양이 사회 탐구 타 과목에 대해서는 정법이 양이 꽤 있는 거예요. 어, 보통은 5단원인데 정법은 6단원. 참고로 말하면 한국 지리는 7단원, 세계 지리는 8단원. 그 과목들을 제한 나머지 사회 탐구는 대부분 5개 단원인데 정법이 양은 많아도 배우면 재밌는 과목이야. 어떤 선생님들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헌법 그거 다 외워야 된다. 헌법 다 외우고 민법도 외워야 되고 형법도 외워야 된다. 야, 그럼 우리가 사법고시에 치지 뭐하러 여기 앉아서 정법을 배우겠니? 맞지? 그냥 우리는 그 사건이라든지 사례, 판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이런 거를 가리키는구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구나. 그 정도만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뭐 궁금하다 라든지 네, 질문 없는 걸로 알고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주고 첫 시간이니까 내용을 많이 안 할 건데 그래도 수업은 시작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 나와서 이제 나랑은 필기를 들어갈 건데 자, 항상 맨 첫 줄에 우리가 제목을 적을 거야. 아무래도 나랑 필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둘 다 제목 적고 1번 그 뒤에 한 줄씩 들여 쓰는 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갑자기 밝기가 왜 낮아질까? 정치와 법 1번 정치 그럼 정치란 우선 무엇이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갈등 조정 과정이다. 이거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우선 갈등을 조정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떠올렸을 때 너네가 아는 정치는 자, 내가 물어볼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치는 뭐야? 딱 그냥 우리가 정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거. 한번 적어봐요, 채팅창에.
그냥 아무 생각이나 던져도 됩니다. 딱히 안 떠오르고. 지성이는 당. 그렇지. 내가 원하는 답이었어. 우리 흔히 정치라고 하면 딱 그게 생각이 날 거야. 당쟁. 그 더머시기 당이랑 그 국머시기 당이랑 그 맨날 싸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게 막상 떠올릴 때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 갈등 조정 과정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각해보면은 급식줄을 선다고 해보자. 1반부터 8반까지 있어. 급식줄을 설 거야. 오늘은 월요일이야. 월요일은 3반부터 서는 날인데 4반이 3반보다 앞에 가 있어. 이럴 경우에 너네가 왜 앞에 가 있냐, 원래 우리가 아니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갈등 조정 과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이것도 정치가 될 수 있겠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싸워. 얘네를 화해시키려고 그럴 거야. 화해시킬 거야. 그럼 이거 역시도 정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정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볼 거야. 2번 관점. 자, 파란색으로 A. 국가 현상론. 자, 국가 현상론에서 보는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즉,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국가에서만 일어날 말 그대로 정치라는 게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걸 되겠고, B. 집단 현상론. 이거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 그러니 A와 B가 싸우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 조정 과정 역시도 정치가 될 수 있다. 집단이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거 정치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집단 현상론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관점 오른쪽에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나 적을게. 여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평가원 단위 시험에서. 자, 국가 현상론은 집단 현상론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됩니다. 국가 현상론,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정치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정치 포괄이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가 현상론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국가 현상론, 아까 말 그대로였어.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대. 자,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우리가 아까 내가 맨 처음 물어봤을 때 흔히 떠오르는 그 당 얘기, 그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뭐 공약을 내걸고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고자 하고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이게 국가 현상론인데,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정치를 소수의 사람들만 하게 된다.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정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은 엘리트주의라고 해. 그래서 이 국가 현상론은 엘리트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엘리트주의 유발. 자, 그에 비해 집단 현상론 같은 경우는 검은색 우선 쓸게요.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 해결한다. 이해관계를 조정, 해결하는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봅니다. 그럼 이 집단 현상론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한다. 국가의 특수성 간과. 왜? 넓게만 보니까 얘네 소수의 진짜 국민들의 모두의 이익이 아닌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도 정치라고 보는 거니까 국가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네. 그러면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3번 동그라미 3번 정치의 기능 같아요. 기능. 태블릿이 될 때까지. 네, 기능. 첫 번째. 우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지. 그래서 질서 유지. 두 번째.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 갈등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를 통합시켜 줄 거야. 하나의 의견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과정이니까 정치도. 세 번째.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한다. 사회적 희소 가치 배분. 네, 등등등 있습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희소한 가치들. 예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막 예시가 떠오르진 않네. 사회적 희소 가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몰라요. 지금 예시가 안 떠올라요. 그냥 그렇게 의미만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큰 2번으로 갈게. 큰 2번. 법. 법은 뭡니까? 1번. 의미.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사회 규범인데, 누가 만들었다? 국가가 만든 거야.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 선생님, 그러면요. 법은 국가가 만든 건데, 그건 알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학교 때 3년 동안 다 배우진 않았고, 그래도 3년 안에 배웠던 과목이 있잖아요. 도덕. 그럼 도덕은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거는 뭔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좀 이따가 법하고 도덕을 비교할 건데, 그 비교는 필기는 안 할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와. 왜냐면 이거는 뭐 중학교 때나 법이랑 도덕을 비교하는 게 나오지, 고등학교 정법에서는 이런 거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제 다 우리 한 페이지 필기하고 밑에다가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이 법의 기능. 2번 법의 기능. 자, 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행위 규범이다. 파란색으로. 행위 규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판규범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선 재판규범까지 쓰고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와서 화살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규범 이퀄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 행위규범은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고 재판규범은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되겠지. 근데 이러한 법도 특성을 가진다. 세 번째 3번 동그라미 3번 특성. 사실 특성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글로 약간 좀 특정한 단어로 옮겨놨을 뿐이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A 강제성, 그리고 B 위계성. 자, 강제성부터 바로 갈게요. 자, 강제성. 법을 내가 위반했어. 위법 없이 뭐가 오지? 보상을 하니 제재를 하니? 내가 법을 어겼어요. 보상을 주나 나한테? 제재를 하겠지.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제재를 한다.